들어와. 하래. 안녕하세요. 저희 304 목요 포럼에서는 오늘 세월호 관련 재판, 검찰에서 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윤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순주입니다. 예, 순주님, 이거 벌써부터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쵸? 네. 지금 아마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게 세월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혼란도 많고. 그런데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이 있죠.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있고 거기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어들이 다 섞여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아서 뭐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협의회라든지 4.16 연대라든지 거기에 타임라인대로만 따라가시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좀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뭐 검찰 수사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진 거는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해서 아실 거고, 그래서 그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사천법에도 보면 29조의 그 수사 관련 그 기관이 그 사천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발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고발이 되면 3개월 안에 이제 수사 종결을 하고 1심 이제 종료가 6개월 이내로 돼야 되고 2심, 3심은 3개월씩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에 이제 되어 있어서 수사 의뢰를 이제 하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수사 진행이 돼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11명 해경에 대한 네네 11명에 대한 해경인데 일단 그분들이 그냥 11명 하니까 누군지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언론에서 네. 워낙 다뤄주는 내용이 없어서 네. 일단 누가 지금 재판 중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청하고 서해청하고 이제 목포서 네. 우리가 이제 그 검찰 수사단 만들어졌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해경 이상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네, 그쵸. 적당히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잘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해경 본청 같은 경우에는 김석균 청장, 최상한 차장,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경비안전과장, 임근조 그 상황 담당관 요게 이제 전 직함입니다. 그리고 서해청 같은 경우에는 김수연 해경청장, 유현식 상황 담당관, 김정식 경비안전과장, 그리고 목포해경서 같은 경우에는 김문홍 목포서장, 조영곤 상황 담당관, 그리고 삼천구함의 함장 이재두 이렇게 해서 11명을 요번에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얘기만 들어서는 해경의 저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쵸. 그 전에 6년이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심판대에 안 올랐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쵸?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성목님? 평가요? 네, 지금은 다시 검찰에서 11명을 불구속 기소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재판에 올라갔다. 네. 근데 처음 재판은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동안 그 14년도에 그 재판까지는 아니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청문회 때 이야기한 게 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청문회 때 워낙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첫 재판인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을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정말 그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 그대로 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순주님 검사들이 애초에 별로 의지가 없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원래
그러니까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살인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랑 공문서 이제 작성, 이제 위변조 한 거 이제 그걸로 두 가지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살인으로 일단 그나마 11명을 그것도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일단 기소된 사람은 없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당시 그러니까 은폐 수사죠, 거의. 김경일 정장 한 명 빼고 모두 다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다 봐준 사람이 지금 상부에 있잖아요. 그 검찰의 최상부층에 있다고요. 이 지금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이 안산지청장이잖아요. 안산지청이 수원지검에 있는 안산지청이에요. 수원 지금 지검장이 윤대진이라고요. 그 사람이 2014년도에 해경 수사했던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잖아요. 요게 2014년도 검경합동수사본부장 했던 검사가 지금 최상부층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뭐 우리 반드시 수사해야 될 군이나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 세월호 수사를 해봤자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그건 처음부터 다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네 가족을 어떻게 막 기소해서 아주 중형을 때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것도 까마득한 상사를. 그렇죠. 더군다나 검찰의 어떤 조직 관련이 너무나 위아래 상명하복? 뭐 이게 너무나 투철한 조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을 건드려야 가능한 수사가 뭐 지금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서 전혀 될 게 아니죠. 검찰이 나선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이 11명들은 그냥 그냥 이름 한번 또 불려지네. 찝찝하게 짜증나네. 예를 들어 그러거나 아니면 좀 그래 내가 희생할게요. 그래서 재판부에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특정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판이 그렇게 꼼꼼하게 막 반드시 이 검찰들이 요번에는 정권도 바꿨고 그래서 그냥 이제 더 지나가면은 말 그대로 공소시효도 이제 도래를 하니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짐작을 하기엔. 네. 그래서 아마 요대로 요 재판 이제 이대로 7월달 지금 요번 7월달이죠. 이제 네. 그 특별수사단 그 수사 이제 종료할 때가 됐어요. 특별수사단 한 7월달쯤에 마무리한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뭐 모두 다 면죄부가 되는 거겠죠. 다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공소시효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재판이 열리는 거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중지되죠. 중지됐다가 이제 소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때부터 그쵸. 진행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10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같은 죄목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쵸. 그냥 면죄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였었죠? 일기 특조위 때 불러가지고 하는 거 청문회를 했다든지 조사는 받았지만 그때는 굳이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거고 이번에는 깔끔하게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마무리. 예, 또 어떤 재판이 있었죠?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014년도부터 진행됐던 재판이었는데 그 언딘 특혜 관련해서 네. 해경 3명 기소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끝났어야 될 재판인데 해경 차장 최상환이 그 재판 관할권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1년 이상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3심 대법원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 근데 최상환 차장이나 뭐 그 수색구족과장은 2심까지 다 무죄가 됐고 끝털이 해경 하나만 8개월 그것도 징역 8개월. 언딩 관련된 사람들은 거죠. 네, 그거 특혜 줬다고. 그러니까 구조 때문에가 아니고 특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과 상관없이 그 전에 2014년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기소를 한 건이죠.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전혀 그런 게 이제
그 김경일 정장도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이외에 뭐 회원조합이나 이런 청해진 회원은 다 2014년도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기소해서 재판이 된 거고, 그거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 특혜 관련된 한 건 남아 있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언딘 특혜를 또 이 살포시 잊어가시는 이 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죠? 그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언딘 때문에 네. 지체를 했죠. 그리고 수상한 점은 첫 회의 10시였죠? 예, 10시에. 예, 3시 41분에 삼천구함에 있었던 첫 회에서부터 언딘이 참석을 했고, 네. 그래서 구조가 아닌 인양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예. 언딘은 그 전에 이미 다 통보를 받고 니네가 인양해야겠다. 그래서 좀 와라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의혹이 있죠. 예, 의혹이 있죠. 네, 또 어떤 게 있죠? 그거 말고 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크게 갑자기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 그래서 이명박 정부랑 청와대 관련자들이랑 좀 연계가 있어 스폰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필요하죠. 언딘이요. 그렇죠. 언딘이. 예. 언딘,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집단 체면을 건 것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언딘 하고 또 다이빙벨도 좀 그랬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에어포켓도 그랬었고 유병헌도 글로 우리 뭐 전 국민이 쏠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경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아마 이게 잊고 있으시다가 맞아 언딘 있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그 검찰에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거 모든 것의 결론은 재판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해요. 검찰한테 기소 내용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재판부. 네.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 그러니까 검찰한테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호사가 나와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기소 내용을 얘기해라. 뭘 변호해야 되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만큼 검찰이 기소 내용을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서 네. 기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몇 명 대충 인원만 추려서 기소한 것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현재로서는.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범죄를 특정해서 다시 하라고 할 정도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제일 적극적인 분이 변호사분들 아닌가요? 맞아요. 해경 변호사분. 그러니까는 그 재판 과정에서도 해경 변호사들이 지금 재판 뭐 특정도 물론 이제 하지를 못했지만 어떤 잘못이 있는지 특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6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을 왜 네. 지금에서 다루냐. 그러면 검사들이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지를 먼저 밝혀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성묵님, 너 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감옥부터 갈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에 기반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죠. 특정하지도 않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소장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제 변호사들의 반응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죠. 기소장을 어떻게 꾸몄는지 너무 잘 알겠다. 그쵸.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 근데 일단 언론에선 전혀 다뤄주지 않으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모르시죠.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거 아니었나요? 이거는 특종인데. 특종. 맞죠. 특종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데 여전히 이렇게 꼬리꼬리하게 군내나는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의 목소리도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검찰 개혁을 문제 외쳤는데 목소리. 검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 어떤 그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을 그렇게 촛불 들어서 외치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기다리래. 검찰이 잘하겠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예, 지금 시민들의 어떤 그 모습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시민들은 모르시는 거죠. 이 몰라서 상황을. 그러는 거죠. 아마 네.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분들이 그- 많으셔. 그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 다 들어가 보셔도 그 수시로 바뀌고 또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은 그냥 또 며칠 흘러가 버리는 거라서 저는 모르고 있다에 한 표. 거의 없어요. 100%. 100%. 모르고 있고 게다가 헷갈리고 있다. 뭐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언론인 것 같아요. 네. 단 한 번도 언론에 그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오픈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왜 그러는 걸까요?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됐죠. 예전에 세월호는 예전에 그 기사 좀 써달라고 JTBC에 부탁을 하고 여러 언론에 부탁을 했었는데 외면당했죠. 외면당한 이유가 지금 상황에 세월호를 관심 있어 보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는 네. 기사 못 쓰겠다라는 식의 시의성에. 발언을 그쵸.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세월호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캡처가 돼서 막 SNS에 돌아다니잖아요. 4월 달에. 예, 그러면 4월 달도 그러고 거의- 난데없이 거의. 뭔가 특종이 될 만한 거 하면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이거 우리만 단독으로 낼 수 있냐? 라든지 이거 아무데도 안 나왔지. 이건 순주님도 저랑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네이버에 뜨긴 뜨거든요. 김기춘도 떴었잖아요. 11명 불구속 기소도 떴어요. 메인에.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딱 거기까지만 알려주니까. 네. 그거 제목만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왜 기소가 됐는지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그런 거를 전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일단 첫 재판이 11명 불구속 기소된 게 첫 재판이 4월 20일 날 중앙지검 형사 22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석균 해경청장의 변호인이 검사한테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 왜 부실했는지 그걸 먼저 밝히라라고 검찰을 들이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잖아. 근데 무슨 수사를 지금 재판을 다시 하지? 그러니까 네 잘못 먼저 밝혀라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춘재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많이 끼운 상황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면 모두 구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해경 수뇌부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과 304명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한 그쵸. 걸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거는 하나같이 필요한 주요 의무를 다 했다. 법적인 챙겨야 될 것 다 챙겨서 잘못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참 뻔뻔해요. 그렇죠.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1순위잖아요. 공무원의 1순위가 국민을 구조하는 건데 그것에서 못했으면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도 죄송하다라고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쵸. 많이 자신이 구조를 다 못했어도 열심히 한 사람도 우리가 괜찮아 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도 안 미안해. 네, 맞아요. 사람 죽은 게 하나도 안 미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목포 해경서의 조형곤 상황 담당관 변호인이 그 구조할 선박이 그때 없었잖아요. 네. 선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선 지시를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사하거나 뛰어내리는 도중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더 유명하고 인기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관련이 없고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이거 그랬으면 그랬을 걸 다 전쟁 게임이라든지 무슨 근데 이 게임에서 부분은 되게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그날 바다도 잔잔했고 해수 온도도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물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해수에 빠져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면 뭐 체온도 떨어지고
뭐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날은 그렇게 온도도 낮지 않았고 충분히 늦게 도착한 어떤 구조 세력들이 뒤늦게 건져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상부 공무원 조직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진짜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거든요. 이 얘기는 밖으로 떨어지면 혹은 빠지면 죽을까봐 퇴선 명 나오라고 소리를 안 질렀다. 그러니까 정당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 김경일 재판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선언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이미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당시 이제 해수가 이렇게 12.9도기 때문에 낮지 않았고요. 유속이 빨라서 유실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10시 조금 넘어서 구명불을 터뜨리지 않고, 그 어선들이 와서 건졌어도 전원 구조가 됐을 거다고 이미 다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뭐 우리끼리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탈출한 사람 중에서 그 유속이 세서 휩쓸려 가서 유실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100% 다 건졌어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밖에 나오면 죽을까봐 죽었을 수도 있어. 아니 이 말이 필요했다면 나오지 말라고 방송을 했었어야죠. 나오면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라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방송이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는 방송들이 선 내에서 있었고 바깥에서 해경은 구조 세력들을 접근 못하게끔 하는 방송들만 했었잖아요. 그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지금 재판장을 흐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판결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박근혜 그 헌재 네. 입장문 답변서 제출한 게 있어요. 입장문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 구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전에는 이제 김경일 정장 한 명 처벌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죄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김경일 정장 하나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이미 인정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 답변서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해경청장이 그때 아마 기소가 됐으면 박근혜는 그렇게 답변을 못했을 거고 제 짐작에는 헌재에서 심리를 하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전 법원에서 박근혜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얘는 잘못이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럼 그걸 헌재 심리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탄핵이 되면서 박근혜는 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감합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세월호 포함 안 될 거라는 거. 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건 너무하다 싶었었는데 이 11명 해경 관련된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말고 또 어떤 거 하고 있죠? 불구속 기소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재판하고 두 번째 재판이 5월 25일 날 이제 있었어요. 5월 25일 날 서울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변호사가 어떤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재판장 그 심리가 진행되는데 검찰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한 해경차장, 전 해경차장이죠. 해경차장의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당시의 상황에서는 해경차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가, 어떤 주요 의무가 있었는지 특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상한은 중앙구조본부 라인에 있지 않았는데 어떤 주요 의무를 위반이 있었는지 그것을 특정해줘야 우리도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두 번째 재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도 지금 특정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이 우리도 변호를 해야 되니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변론 준비를 할 거 아니냐라고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순주님하고도 인연이 깊고 이제 그렇죠.
몇 년이야? 우리 한 6년 넘었을 네, 거야. 6년 6년 넘었어요. 넘었을 거고. 성목님하고 한 5년 정도 됐을 거고 한데, 순주님은 너무 심각해.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차근차근 다 해. 그래서 이 뭐 김문홍이나 김석균이나 김수현이나 아니면은 이춘재나 얘네들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공순주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명이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어디에 누구 이름이 불려지는 거잖아요.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이 불려지고 나서 꽃이 되었다 이러면 안 되겠지? 진짜로 그만큼이나 자기네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보면은 여전히 변화가 없잖아요. 뭐가 그동안 뭐 아팠다거나 그동안 심상했다거나 그런 게 없이 아주 기름진 얼굴로 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어요? 변호사가 좀 알고 싶다라고 변호사는 숨기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이 범죄를 최대한 낮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당당한 거죠. 그쵸? 네. 니 못해 이거. 검찰이 니네들이 해봐봐. 니네들이 지난 수사를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증명 받았잖아. 근데 왜 기소해? 뭘로 기소한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근데 전 고민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죠. 네. 이 사람들 해경 11명 불구속 기소되는 상태에서 3심까지 가는 거죠. 네, 예, 대법원까지 가겠죠. 본인들이 이제 뭐 불복을 하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우리가 끝나는 생각해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가 우리 이제 처음에 제 짐작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정권도 바꿨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월호를 그러니까는 뭐 진상규명을 하자는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패막이로 세운 거거든요. 이제 제 입장인데 방패막이로 세운 건데 일단 깃발은 꽂았으니 그러면 뭐 김기춘 하나 뭐 기소해서 아니면 혹은 뭐 박근혜 기소할 가능성이 있겠냐마는 아니면 해경청장 하나 기소하고 말면 진상규명이 될까 참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이제 상황을 보면 거의 이제 공수표 같은 기소장인 것 같죠. 이제 그쵸. 보기에는 안 그러면 변호사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검사 앞에서.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그 일사부재리보다 더 큰 게 지금 그 다른 기관은 제가 수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찰이 지금 이제 해경만 그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부로 마무리 네. 지을 생각이니 마무리 다른 정도. 기관은 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거죠. 아까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게 해경을 제대로 수사해야 그 위에 기관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거기 같이 수사를 연결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11명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 김기춘처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처벌은 안 되고 근데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죠. 네, 무죄 둘 거의 중에서 하나라고 대부분. 짐작은 돼요. 벌금형. 되는데 이대로 끝나면 이제 일사부재리도 문제지만 그 이상의 기관이나 관련된 공무원들 그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제 없어져요. 수사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얘네들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얘네를 제대로 수사해야 적어도 위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지시받을 수 있는 공무원 기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재판이 끝나면 공소시효 끝날 거예요. 8개월. 대법까지 가면 8개월이 끝날 건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임관혁이 처음에 특별수사단 만들었을 때 자기 소회를 밝혔던 것처럼 마무리 수사 정말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대로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그런데 이제 사참위에서는 꾸준히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뭐였죠? 사참위는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고요. 수사 의뢰만 현재 8건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고소를 하는 건 당사자, 고발은 제3자. 네, 가족들이 가족들과 연대 그리고 뭐 시민고발단 시민 고소인단이 있긴 했었죠. 근데 고발인단. 지금 엊그저께도 고소 고발 건을 올렸었는데 뭐 국정원에 관련된 근데 시민은 없었고 뭐 뭐라 그러죠? 그 가족들하고 그 변호사인가요? 뭐 그런 단체 이름으로만 올라갔죠. 아이고, 근데, 그러면은 고소고발 우리 저번에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고발을 했었죠, 우리가 이춘재에 그렇죠. 대해서. 고발. 이제 가족분들 계셨으니까 고소 고발을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뭐 1, 2년 또 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지원, 저 지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혐의 없음. 우리 다들 지켜봤던 거잖아요. 그쵸. 그동안 예, 6년 동안 예, 근데 여기저기. 국정원에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고소 고발했지요. 국정원은 자체 수사권이 있는데 그것도 검찰이 할 수 없는데. 국정원장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직원들을 고소 고발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상규명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데 액션을 하고 이제 뭐 기자회견도 짜하게 하니 뭔가 지금 열심히 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알맹이는 이건데. 언론 역시도 제목만 딱 붙여놔주고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들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런 거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세월호 재판에 또 한 게 있었죠? 김기춘? 김기춘은 이제 네. 며칠 전에 2심이었잖아요. 2심에서 이제 서울 이제 고법에서 형사 이제 31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게 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심에서 징역형을 받긴 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김기춘이 언제 대통령 비서실에 다시 들어가서 비서실장을 할 거라고 집행유예를 줬죠. 같은 범죄를 일으킬 일이가 없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럼 얘는 이제 무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다음에 김관진 도 이제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나머지 2명은 무죄를 받았고, 김기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거는 세월호 말 그대로 세월호 대응에 대해서 수사한 게 아니고 위기관리 국가 위기관리 지침 병계랑 박근혜한테 보고 시간 9시 반이었는데 보고 시간, 그거 조작 관련된 그것만 수사한 거예요. 대응에 대해서는 1도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을 해서 2심까지 나온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얘기한 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이게 관저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데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대통령 김기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에 답변을 기재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공문서 잘못 기재했다.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나머지 2명이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여기가 2명의 직책이 뭐였죠? 하나가 잠시만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장수와 김관진 2명. 그러니까 전 세월호 침몰 당시라고 하면 후임이죠. 후임하고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무죄 받은 이유가 재판장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김관진 전 실장하고 1심하고 2심 이제 똑같이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하는데 이 입증이 매우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제가 세월호 해경에 대한 재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 거죠. 해경 현재 그렇죠. 진행하는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깔끔한 마무리 작업이 이제 사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더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이제 세월호는 이제 너무 깨끗하게 덮이는 거예요. 이제 공소시효 끝났고 정말 이제 처음부터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기에는 얘네들이 이제 일사부지리로 기소 못하고 그러면 수사 이제 안 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참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검찰 수사단 만들면서부터. 왜냐하면 수사를 한 번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은폐 부실 거기다 김경일 정장 한 명 처벌로 너무 국민적인 원성이 많았고 촛불을 들었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마침 해서 수사권을 손을 대는 바람에 자기네들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세월호를 묻기에는. 그래서 참.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어떻게 지내는 알고 싶어도 채널이 많이 없으니까, 예. 채널이 지금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는 채널이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밤에 퇴근해서 페이스북을 좀 본다거나, 뭐 그런 정도죠. 지금 심지어 코로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자체 격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졌어요. 그죠? 네, 사참위가 코로나 때문에 진상규명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말씀 딱이에요. 검찰의 신의 한 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우병우가 이러고 있던 게 또 생각이 나. 아, 웃으면서? 검찰은, 저는 못 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데, 그 안에, 뭐라 그래요? 한 편인 거잖아요. 맞아요. 똘똘 뭉쳐서 다 헤쳐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국방부랑 국정원 다 아울러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진상규명을 기틀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검찰만, 그러니까 스스로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니까요. 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어 선택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 국회에서 저희가 노숙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그러신 말씀을 하셨는데, 야, 세월호 이름도 참 골 때린다고. 오하나마오로 탔으면은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지겨워질 수 있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말 좋잖아. 그리고 왜냐면 이제 국정원 정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는 국정원 검찰에 고발장 내고 괜찮죠. 기자회견 짜하게 하고. 네, 성님 이게 이제 피해 당사자잖아요. 네. 지금 현상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재판을 보나 그리고 지난 어떤 일정들을 보나 그리고 정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시는 피해자들을 보나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히 검찰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바란다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네.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고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 공소시효 까먹고 진상규명 뭐 책임자 처벌 다 뒤집어 엎어놓고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되고 뭐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세월호는 잠시 덮어놓고 잠시가 아닌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잠시 덮어놓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수십 년 울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정말 울분이 속으로 미칠 것 같아요. 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라고 다 보통 얘기를 하세요. 정치인들이. 물론 정치인의 의무죠.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침묵하는데 신경 쓴 정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다른 이제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투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드도 그렇고. 근데 세월호는 현재 투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에 신경 쓰는 정치인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작 이제 피해 당사자들과 유가족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한테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리 그 방향은 아니다 이러다가 정말 과거사 된다. 세월호 참사 5.18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방향을 1도 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죠. 지금 현재. 그래서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상황은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침묵하는 피해자들 때문이지. 예, 성모님. 그래요. 이 재판이 지금 이 재판들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 이렇게 끝나고 검사의 수사 뭐 기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 재판이 끝나면 정말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판 끝남과 동시에 공소시효 끝나고 사참위 조사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한 1년 남나요? 1년 5개월 정도 남죠, 네. 여기가. 그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된 이유를 찾고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 희한하죠. 박근혜 정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때는 박근혜한테 요구를 당당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대통령한테 요구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하시잖아요. 물론 대통령한테 요구는 하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 뭐 대통령이 책임져라. 너무 광범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대통령 지시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건가? 나 그게 더 그래. 그 한마디로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물론 시간이 짧아서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원하시는 사참위 연장에 관해서도 지금 있는 자료로 연장하면 뭐해? 뭐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료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수사 시작해서 있는 자료 확보하고 나중에라도 공소시효 끝나고서라도 진상규명 원하시면 그때 가서 사참위 연장을 하든 뭐 국가조사위원회 다시 한번 출범시켜서 진상규명만큼은 끝까지 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잖아. 지금 자료 있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요청하는 건데,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수사를 위해서 증거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우선이지 않나.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얘기하니까 자료는 차고 넘치지 않나요?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검찰에서 세월호 재판하는 것만 해도 또 이게 뭐라 그래? 자기 분해하듯이 또 증식해가지고 또 애만 자료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순주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이번엔 세모, 이번엔 네모, 이번엔 동그라미, 이런 모양새만 다르게 해서 특히 자료 위주로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자료 그거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 거다. 그래서 뭐 양만 많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를, 그 증거가 핵심이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려면 네.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뭐 다음에 뭐 진상규명을 뭐 몇십 년 만에 하더라도 그 자료들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불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의심은 드는데 이 의심밖에 못하네? 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수연 아빠 책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예, 박수영 군 아버지 네. 박종대님께서 책을 내셨잖아요. 제목이 4.16 세월호 사건 기록 연구.
해서 의혹과 진실 굉장히 두껍다면서요? 1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1100페이지? 네, 네.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게 그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그러신데요. 그런데 이것을 쓰시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세월호를 더 집요하게 파서 그 정도 참고 문헌이 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참고 문헌이 된다는 심정으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확실한 자료들을 정리하신 거죠? 네, 그쵸.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수연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 같이 잘 지내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사천미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었던 게 이제 기무사, 국정원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국정원 기무사에 대해서 아는 거 한껏 끌어다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국정원 기무사인 것도 있어요. 그쵸? 우린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검찰도 못하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대통령이 나서야죠.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네.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하고 기무사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국가 권력기관이고 놀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속 기관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직속 기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에 지시해달라라는 요청인 건데 그 요구가 대통령에서는 또 비서진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죠. 안 들리죠? 아직까지 안 들리는 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묵묵부답. 피해자들이. 그것도 그렇고. 네. 그거를 그래. 얘기를 해야지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뭐 피해 당사자라도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 가족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친다는 단체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그 상황을 좀 멀리서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과거사 만들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5.18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 동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또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알린 소설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유가족하고 친하지 않았다고. 유가족들이 되게 많이 분리가 돼서 나갔었대요. 왜냐면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살아가기 바쁘고 뭐 그래서 이제 찐만 이렇게 시민들하고 뭉쳐서 열심히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기간이 한참 지나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죠. 네. 전두환 지나고 노태우 정권이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었지.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촛불로 만든.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 책 아닌데. 그 책 아닌데. 네. 416. 네. 좀 더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오늘 아주 대단한 거였죠. 검찰의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읊어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특종이다. 이거 특종이다. 세월호가 덮이게 생겨서 특종이라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주 잘 덮고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리고 그 새날 댓글을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소시효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지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늘어나도 지금 이 재판은 더 이상 이 사람은 동일하게 이제 기소는 못해요. 일사부재리 때문에. 기소가 이미 이제 공소가 했기 때문에. 근데 증거들이 폐기가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지금 세월호 참사는 각 기관들을 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얼마나 세월호에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 증거들이 또 얼마나 폐기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분노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증거들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증거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여간 막다른 골목임을 항상 느끼네요. 매주 이렇게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